자, 일단은 저희가 헤드라인 그럼 열어보면서 시장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보시죠. 한번 열어주시죠. 보시죠. 네. 자, 일부 호텔 10보 전진 조선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정부 수혜 기대감이 작용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네. 좀 반영된 부분이긴 한데 오늘 이 헤드라인 가지고 오신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최근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면 참 손이 가지 않고 막상 시세가 나오면 아 이거 샀어야 됐는데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당선인,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한 달 뒤부터는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쪽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로 인해서 피해야 할 쪽을 지금 나눠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 저는 조선주만큼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조선주 혹은 이제 조선주뿐만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게 트럼프 2기 때는 가장 알맞은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과거에 어떤 이 트럼프 1기를 겪으신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확고한 그들의 어떤 색깔이 있어요. 한다고 하면 하는 거고요.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오바마 때 혹은 이제 바이든 때 조금 이제 뜨뜻미지근한 이것도 저것도 다 챙기려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 결국 중심은 뭐 다양한 산업이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본격적으로 온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반도체는 IRA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네 안 받네 말이 많죠. 전기차는 IRA를 떠나서 이게 지금 수요가 회복하는 거냐 마는 거냐 지금 그쵸. 말이 많죠. 제약바이오는 이 생물보안법 연내에 시작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또 말이 많은 그렇네요. 상황. 하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되지 않는다면 선택해야 될 곳은 유럽, 일본, 중국인데 중국은 아웃이죠. 그리고 나서 일본과 유럽은 왜 안 되느냐? 비쌉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우리처럼 납기를 그렇게까지 잘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트럼프 2기 속에 가장 오랫동안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조선주 쪽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조선인가 이런 그쵸. 생각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워낙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던 섹터였기도 했고 이번 탄핵 전국대 조정 폭이 충분히 가격 메리트까지 왔다라고 보실까요, 본부장님? 이번에 어떤 수급적인 공백에 따라서 센티가 망가진 거지 펀더멘탈이 무너진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급감한다. 물론 지금 수주 잔고가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이유는 뭐냐?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김이 묻었네 안 묻었네 이걸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작년부터 올해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LNG 혹은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 천연가스 선물 보시면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그만큼 그것을 옮겨 실어 날라야 하는 배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탱크와 그 배를 누가 만드느냐? 우리나라가 만들고요. 다양한 선종이 있겠지만 이 LNG 액화 천연가스 선종이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남겨준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물론 신조성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 좋겠죠. 그리고 수주가 쌓이는 것도 더 좋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은 선박에 대한 종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벌크선을 수주를 하느냐 아니면 LNG 를 고부가 같이 선박을 하느냐 중국에서 대뜸 뭐 70척 100척의 신규 수주를 했다. 그런데 한국은 15척 수주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맞아요. 그 숫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단에 어떤 배가 지금 100척인지 어떤 배가 15척인지 그 종류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단연 지금 압도적인 수주 잔고, 수주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요. 저는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조선주에 관한 대장주격을 여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쪽으로의 시선을 그 안에서 옮겨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일단 사실 HD 한국조선해양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대장주가 흔들리면 사실 그들을
따라서 추정하는 기업들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색다른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MRO 사업. MRO 쪽으로 그렇죠. 집중을 MRO 해볼까요? 쪽은 이제 네. 집중을 한다면 크게 두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하나오션은 실제로 입찰을 통해서 입찰 마무리가 되었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지켜보자. HD현대중공업 기준으로는 왜? 저 MRO 사업이 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기업에 혹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MRO가 외부 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들어간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남는 것이 있어야 기업은 숫자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는 그쵸. 건데 들어는 갔는데 남는 것이 없다면 그것 또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일단 MRO를 좀 적극적으로 보시는데 우선 순위는 하나오션이 가장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내년 1분기쯤 MRO에 대한 마진율이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다소 쉬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우리가 또 바라보는 와중에서 또 MRO와 LNG 관련 주들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면서요. 오늘 두 번째 뉴지스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드라인 한번 보시죠. 네, 너도 나도 AI 품는 스마트 기기. 사실 저희가 이제 앞전에도 이야기 좀 나눴잖아요. 애플 사상 최고가에 관한 배경 이야기도 그렇죠.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당장 기다리고 있는 이슈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불과 한 3개월, 4개월, 한여름, 초여름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시총이 넘어가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이제 쳐져서 시대의 조금 흐름의 변화가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미국 시총 상위 종목 검색을 해보시면 여전히 애플이 그렇죠. 1위입니다. 굳건하게 잘 지키고 그쵸? 있습니다. 애플의 전략은 확고했어요. AI 데이터 센터 너네들 열심히 만들어. 너희들 LLM이라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 학습 열심히 해.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줘야 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왜 그죠? 그러냐 봤더니 우리가 지금 AI 시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삶의 질과 삶의 어떤 패턴이 올해 초와 지금이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AI라고 하는 서비스가 우리한테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젊은 친구들이야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서 챗 GPT를 지금 마음껏 구사하고 쓰신다라고 보지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챗 GPT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다는데 이거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모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디바이스로 옮겨져서 소비자들에게 다가온다면 그건 완전하게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젠 그 디바이스, 그러니까 따로 데이터 센터가 없더라도 그 기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AI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AI 엄청나게 개발 다 해서 지금 애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에게 탑재하기 위해서 그렇죠. 애플에게 열심히 탑재해서 개발을 했다. 그렇죠. 네. 열심히 탑재시키기 위해서. 네. 애플은 기다렸다가 이제 그들이 잘 구사된 어떤 AI를 가지고 오니까 드디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죠. 올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먼저 공격을 했죠. 네. 디바이스에 AI를 탑재한. 넣겠다. 네. 근데 애플은 여전히 느긋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시선은 애플이 이제는 혁신에서 선두주자가 아니네라는 평이 많았는데 역시 애플은 애플이었고 누가 애플 걱정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애플은 그 AI가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지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편화되어지길.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나오는 제품에 AI가 탑재된다라는 이야기에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은 이번에 나오는 제품 사야겠다. 그리고 플러스 기존 모델까지도 업데이트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결국 디바이스 쪽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고스란히 우리나라 시장에 가지고 오면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워낙 애플이 가지고 있는 팬덤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사업부에서 까먹은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신다면 저는 여전히 애플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 플러스 소프트웨어 쪽에서
실제로 플랫폼을 가지고 소비자를 컨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루닛이 이렇게 강한 거고요. 한글과 컴퓨터, 더존 비주얼이 강한 것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혹은 그렇죠. 이제 챗 GPT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좀 대두가 되는데 사실 이런 디바이스 기계들의 이제 AI들이 탑재가 된다라는 게 산업의 패러다임이라면 다른 산업 분야까지 좀 확장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의 축제라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제품이 탑재되는데 왜 구글의 제미나이가 나왔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다 AI 만들고 있다, 그렇죠. 개발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거죠. 만약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한다면 그 소프트웨어 기업은 뭐가 되었든 텐베거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자는 내수만 바라보기에는 그렇죠. 다소 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을 겨냥을 해야 되다 보니 소프트웨어를 탑재됐을 시에 그들의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중장기적으로 줄 수 있을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처럼 흐름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세를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애플은 지금 단 하나의 변수만 조심하면 됩니다. 어떤 변수냐면 테슬라가 갑작스럽게 모바일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만 안 하면 되죠. 근데 만약 테슬라가 우스갯소리로라도 모바일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큰 판도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이미 통신망 자체, 스타링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리고 전기차도 만들고 자율주행을 만드는 와중에 모바일 못 만들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만 아니라면 여전히 AI 시대에서의 왕은 애플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단순 테마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가의 탄력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일정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CES 2025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삼성전자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일단은 이번 CES에서 어떤 부분이 화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계속 AI 이야기만 나오고 있으니까 AI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그 AI가 어딘가에 또 확장성을 가지고 접목시켜야 된다면 로봇주까지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로봇 자율주행까지 봐도 그렇죠. 괜찮을까요? 자율주행도 봐도 되는데 자율주행은 두 기업이죠. 퓨런티어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SOS 랩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라면 OLED 쪽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많이 팔린다며 삼성전자 많이 팔린다며 AI가 탑재된 디바이스 많이 팔린다며 그러면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건 거기에 들어가는 OLED 액정 패널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니 소재 쪽 덕산 레오룩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가공해야 되는 장비주, 선익 시스템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대표적으로 뭐 이스트소프트, 그러니까 이스트소프트는 코파일럿에 대한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있는 상황이라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 자체 뭐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세로뉴스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OLED 쪽도 시세가 조금 빨리 나온 감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덕산네오룩스도 그렇고. 근데 일단은 이쪽 섹터는 워낙 저점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세론이 이쪽 섹터도 같이 나올지도 본부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세론 나오면 OLED는 접어야죠. 이 상태에서도 세론이 나오면 그건 사업의 의미가 없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이유는 큰 골자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중국 시장에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속화되어서 늘어났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제품은 아니고 이제 중국 자사 브랜드 제품인데 우리도 이제 폴더블 폰 보면 안에 액정 2개, 밖에 액정 하나, 최소 이제 3개가 달려 있다 보니 한 대 팔 때 액정이 3개 되는 1+3이죠. 네, 그러한 어떤 판매 구조 때문에 OLED 쪽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은 더 지켜봐도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